내년에는 뭐 당연히 2~30만 불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뭐 2억 원 간다 뭐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녔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겨우 2억까지만 간다고 생각했는지. 그래서 2억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할 이유도 없고 3억에서 5억 갈 것 같네요 아마. 요즘에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. 금방 다시 넘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모르겠어요. 이제 코인 방향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다. 근데 맞아요. 보통 그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돈을 다 벌었더라. 맞아. 네. 그래서 오늘은 뭐 주식이면 주식, 코인이면 코인, 굉장히 또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는 강환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최근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약간 붕괴됐잖아요.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나요? 근데 지금 다시 오는 길에 봤는데 99,700까지 또 갔어요. 그래서 거의 10만 불까지 지금 와 있고요. 그러니까 최근에 92,00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고요.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0만 뚫으면 다시 안 내려가고 그냥 더 힘있게 올라갈 것 같아요. 아니요, 이게 보통 이제 그 비트코인이 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가 좀 약하거든요, 기본적으로. 최근 11년 동안에 그 한 달 구간에는 3번만 오르고 8번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사실 1월이 좀 약한 구간이기는 합니다. 네,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러나 빠지든 안 빠지든 그 후에는 훅 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럼 오히려 조정이 있을 때 신규 매수 진입해봐도 네, 될까요?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조정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, 그냥 올라간 것의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것은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많이 올랐잖아요. 66,000에서 108,000까지 갔거든요. 그러니까 42,000불 오른 거잖아요. 그것의 절반 21,000불을 반납하는 것까지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08,000에서 21,000이 빼빠지면 87,000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식적인 조정장이고, 그거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슬슬 추세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. 근데 87,000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저번에 92,000까지 갔을 때는 기회였던 거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네. 그럼 이제 다시 안 오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안 오고. 그래서 사실 근데 제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봤어요. 12월에 조정이 오면 1월에 혹시 안 오는가?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, 그러니까 최근에 12월에 10% 이상 비트코인이 하락한 게 6번 있었는데, 그 후 사실 5번은 1월에 또 한 번 또 떨어지더라고요. 10% 이상. 근데 물론 떨어지고 다시 가기는 갔습니다.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이 4년에 한번 크게 망하는데, 그게 14, 18, 22 그리고 26일 텐데 25년은 그 해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고, 그냥 데이터만 보면 올 가능성이 솔직히 좀 더 높기는 한데 와도 어차피 갈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근데 그래도 작년에는 뭐 반감기 호재도 있었고 트럼프 호재도 있었는데 네. 올해는 그러면은 어떤 호재가 있어요? 트럼프 당선 이미 선반영이 된 나올 거 건 다 아니에요? 나왔다? 네. 아니죠. 왜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. 근데 그 약속이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약속을 했다는 거는 한 확률이 한 0%에서 60, 70%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게 실제로 하면은 100%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게 결국은 추가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호재를 일단 다 나열하면은, 일단 이 시대의 최후의 어른이라고 말하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이제 계시거든요. 근데 저 같은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막 한 개, 두 개 살 수 있을까? 돈이 없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, 이분은 막 그 주말만 되면 몇 조씩만 사고 막 그래요. 훌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. 지난주에는 겨우 3~4천원밖에 안 사셔가지고 되게 실망했거든요. 근데 왜 저밖에 안 사냐 하면서. 어쨌든 이제 그분이 있어가지고 저 미친 듯이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, 다른 기업들이 따라할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이제 보고요. 그리고 그 조금 전에 트럼프의 공약을 지키느냐 맞냐 이 얘기가 있었는데, 조만간 미국이 비트코인 사재기에 나설 것이고, 그거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우방국이든 적대국이든 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채널에 이제 홍익희 교수님을 모셨어요.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죠. 사실 달러화가 지금 급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다. 특히 지금 피트로 달러도 끝났고요. 이제 사우디가 그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. 더 이상 브릭스는 이제 어차피 미국 다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 채권 더 이상 안 사야주고 지금 자기네들끼리 화폐를 논의하고 있대요. 첫 번째는 브릭스 유닛, 그러니까 40%는 금이고 60%는 자기네도 화폐를 하고 있는 통화 바스켓으로 하나 지금 구성하고 있고, 두 번째는 무역할 때 비트코인을 쓰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적대국도 그렇고 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 모을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형 호재고요. 진짜 큰 호재고 이거는. 그리고 기업들도 저거 봐라 하면서 따라할 수가 있죠. 그 호재가 또 남아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약을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느냐가 또 문제인데, 지금 거기 가족분들까지도 전부 다 코인
비트코인 엮여 있고 거기 일론 마스크도 있고 케네디 장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코인쟁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네 돈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신경 안 쓰잖아요. 오로지 자기 돈만 신경 쓰는 분들인데 자기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플러스 미국이 비트코인을 모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또 있고요. 예. 달러가 붕괴되니까 뭔가 새로운 화폐를 고민을 해야죠. 그게 뭐 금이 되었든 비트코인 되었든 뭐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긁어 모아야 됩니다.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진짜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잖아요. 그럼 예. 그 전후로 해서 가격은 좀 급격하게 급등할까요? 네,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비트코인 기절성을 보면은 보통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가 가장 약하거든요. 이번에도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변동성은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이게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그 단어를 담기 싫으니까 변동성이 컸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변동성이니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방향성을 잘 알 수가 없죠. 예. 그러면- 한번 유동칠 가능성은 있고 확실히 과거를 보면은 그 원전이 많이 떨어졌다. 그것도 팩트입니다. 근데 어쨌든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트럼프 취임 전에는 좀 비중을 줄여놓을 생각이세요?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갈 생각이세요? 네, 그래서 저도 그래서 코인 비중을 한 20-30% 정도 줄일 건데 주로 알트코인 쪽을 좀 많이 줄일 거예요. 왜냐면 비트코인은 솔직히 뭐 많이 움직여봤자 뭐 10% 20% 깨지고 끝날 것 같은데 알트코인은 그 정도 되면은 뭐 40-50% 나락을 가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일단 좀 비워놓고 그래서 조정이 오면은 이제 뭐 한 지금 가격에서 뭐 한 9만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한번 같이 따라 들어가고 아니면은 조정이 안 오면은 취임식 무사히 끝나는 거 보고 그냥 다시 재매수할 것 같습니다. 그때가 15만이면 안 되는데 짱 날 것 같은데. 네, 네. 그래서 들어가야죠. 어쩔 수 없죠. 그럼 혹시 비트코인 가격이요, 뭐 급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지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사실 뭐 초단기 지표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ETF 자금이 들어가나 그게 가장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. 그게 한마디로 이게 뭐 하루에 2억 불 이상 들어갈 때 그때는 매수하고 2억 불 이상 빠지면 매도하는 그런 조작도 크게 나쁘지는 않거든요. 네. 그게 뭐 기본 단기 시그널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가격은 무조건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. 그건 무조건 중요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얘가 이제 횡보하다가 전고가를 돌파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그 66,000불부터 급격하게 쫙 이제 오르다가 108,000불까지 갔다가 좀 비실한 다음에 10만 불을 도전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도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제 횡보장을 겪다가 그 108,000불을 다시 돌파해가지고 쏠 때 이제 그때가 들어가기 좋은 타임이죠. 기본적으로. 지금 12월 17일이 최고점이었거든요. 미국의 그 연간이 넣으시기 전에 참 좋았는데 지금 이제 뭐 한 3주 정도 횡보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월에 108,000불 돌파한 다음에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.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미 있으셔가지고 되게 수익 어느 정도 내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런 분들은 더 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알트코인 정도만 좀 덜었다가 조정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이제 오면은 왔을 때 좀 들어가고 안 오면은 그냥 취임식 후에 들어갈 생각이고요.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그냥 이런 게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 속된 말로 존버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안 올 수 있거든요, 조정이 그냥. 조정이 안 온다. 이 클래스에서는요, 대중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요, 내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정말 뭐 2만도 가고 3만도 가고 그렇게 가요. 지금 이제 그 10만 불, 2만 불 된다고요? 아니 20만, 30만. 네, 그렇죠. 조정이 오든 안 오든 그 후에는 내년에는 뭐 당연히 2-30만 불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제가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제 뭐 2억 원 간다 뭐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녔거든요. 근데 이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겨우 2억까지만 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되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네네. 겨우요. 네. 내가 왜냐면, 50평까지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요번에 제가 250개 영상을 찍었는데 다 모았어요. 작년에 찍은 거거든요. 네. 제가 그때 8천만 원 그때가 역대 최고치 8천만 원 찍고 이렇게 하는 그 썸네일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근데 야 내가 이때 2억 간다고 해서 이게 어디서건 놈 어쨌든 1억 6천까지 갔잖아요 지금 사실. 그래서 2억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냥 말할 이유도 없고 뭐 그죠 3억에서 5억 갈 것 같은데 아마. 목표가를 그런 3억에서 5억. 네, 2억으로 목표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20% 오르고 끝난다고? 그게 말이 되나?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려면 더 부스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, 조건들이. 국가, 기업. 국가 기업. 네, 그리고 이제 ETF들이 기관 자금 또 물어보고, 그죠. 네. 미국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. 다른 나라도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모으기 시작하면 딴 나라들은
사람들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달러화는 이제 무조건 필연적으로 이제 무너지는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뭐가 될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. 사실 이게 달러화 아닌 다른 화폐가 나올 수도 있고 지역 화폐들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CBDC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금도 있고 뭐 하는데 어쨌든 화폐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강한 그러니까 공급이 쉽게 안 되는 그런 화폐들이 결국은 이기거든요. 그게 이제 하드 화폐라고 하니까.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어요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러면은 그 결국은 미래 화폐를 준비하면서 그 두 개를 모으기 시작할 텐데 이제 한두 나라들이 모으기 시작하면 다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예, 참고로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금도 안 사고 있고 비트코인은 한 개도 없습니다. 좀 개탄할 일이거든요. 이게 좀 하세요 좀 뭐 좀. 삼성전자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으로 비트코인 샀으면 대박 났을 거라고. 네,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기업은 코인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예, 정말 개탄할 일이죠 이것도. 안 바뀌었어요? 법 안 바뀌어요?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할투법인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를 하고 있거든요. 뭐 나라에서는 회사도 살 수 있게 바꿔줄 가능성이 있어요? 우리나라도? 저는 그게 왜 안 왔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아니 법인이 왜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되는 건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이 나라는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것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의 하나에 속합니다. 이럴 수 있잖아요. 우리나라 기업은 안 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의 법인을 그건 만들어서 돼요. 네, 그건 돼요. 그럼 미국 법인 이름으로 사면 되잖아요. 그건 돼요. 네. 네, 그러면 다 우회로 다 회피할 수 있어요. 제가 가난해서 미국 법인을 만들 돈이 지금 없습니다. 네. 달러가 아까 붕괴된다 했었잖아요. 예. 근데 달러가 붕괴될 거라 보는 이유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이게 뭐 사실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실 지가 버는 거보다 덜 써야 되거든요. 이게 굉장히 심플한 건데 사실 뭐 우리가 월급이 100만 원이면은 우리가 150만 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한두 달은 되겠지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. 근데 국가는 물론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동안 할 수 있어요. 그 여기는 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언젠가는 끝이죠 그것도 사실. 지금 그 국채가 35조 달러 정도 되는데 분기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난대요 미국이.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이거든요 이게. 그리고 지금 벌써 이자도 제가 알기로는 1조 달러가 넘어서 가지고 정부 예산의 4분의 1 정도 넘어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어쩌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35조가 50조가 되고 100조가 되고 300조가 되고 하면은 누가 그 달러를 믿느냐 이거죠. 네. 그래서 그 방법은 그러면은 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다시 메워야 되는데 지금 브릭스 쪽에서 안 사주고 있거든요. 중국, 러시아 이런 쪽이 이제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돈을 찍어가지고 자기는 중앙은행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. 이건 완전 인플레이션의 극치죠 사실 이거는.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구나. 그러면 그런 돈을 누가 믿고 거래를 하냐라는 거죠. 네. 가치가 팍팍 떨어질 텐데. 네.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기 임기 때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이유가 있는 거죠. 사들이려고 하는 이유가. 첫 번째는 그 미래의 화폐 패러다임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아주 이제 승부수. 이게 국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,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지금 없거든요. 지출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1억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트럼프한테 죽여라 할 거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지출을 줄여요?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, 그러면은 결국 방법은 그 지출을 줄일 수 없으면은 내 자산을 확 늘려가지고 그 자산으로 부채를 갚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제 그게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죠. 저는 물론 그 가능성을 10% 미만이라고 보기는 봐요.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확 올라와가지고 미국 국채를 전부 갚을 수 있을 정도. 근데 그래도 0%보다 10%가 낫죠. 그래도 확률상. 네, 그래서 그것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비트코인은 겨우 20억 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. 더 높게 갈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. 20만 달러 말씀하시는 20만 달러? 네, 20억 달러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3조 원인데 하나가. 네, 근데 그래도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쌉니다. 네. 그래요? 그래도 네. 괜찮은 거예요? 네, 그렇죠. 네. 이게 기본적으로 벌써 한 1980만 개가 나와 있고 120만 개가 안 남아 있는데, 그러니까 작년에 4차 반감기였거든요. 4월 20일에. 저는 근데 5차 반감기가 벌써 온 것 같아요. 그 마이클 세일러라는 그 어르신 한 명이 그 1년에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16만 4천 개인데 벌써 그 이상을 샀어요. 반년 내로. 그래서 이제 이미 그분이 새로운 물건은 거의 다 갖고 가시거든요. 이렇게 보면 돼요.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새로운 신규 공급이 16만 개가 나오는데 어떤 한 부자가 와가지고 다 살게. 내가 다 살 거야. 다 산 다음에 그게 또 모자라. 그래서 동작구청 맞습니까? 네, 맞는데요. 동작구에 아파트가 몇 개 있으면 6만 개요. 네, 그것도 다 사겠습니다.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지금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와 공급이 진짜 말이 안 돼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지금 공급은 완전 적게 정해져 있고 1년에 16만 개가 다고요. 근데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.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 물건이 팍팍 빠지고 있어요. 지금 그 거래소에서 물건이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330만 개가 있었거든요. 지금 250만 개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지금. 그럼 그렇게 부자들이 일부러 약간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물량을 풀리게 하려고 하는
그런 의도가 생기지 않을까요? 그건 일시적으로 당연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.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선물 시장은 저는 보통은 비추합니다. 왜냐면은, 물론 선물을 한 배로 하면 괜찮은데, 저는 한 배로 선물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다 최소한 5배는 하거든요. 근데 이제, 뭐 예를 들면은, 그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불 올랐던 그날이 있거든요. 그날도 10만 4천 불에서, 그날 밤에 9만 불까지 떨어졌어요. 이거를 롱포지션 전부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. 그때 좀 놀랍게도 3분 만에 7% 빠졌어요, 그때. 예. 그래서 그, 아무리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우상향한다 하더라도, 그런 식으로 선물이나 현물 시장에서 세력들이 와가지고 가격을 확 내린다든지 확 올리는 거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. 그 선물하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.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, 왜냐면 아무리 비트코인이 여기서 100배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0이 되면 그건 끝이거든요, 사실. 네.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수익률보다는 성공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실 거예요. 제 모든 노하우를 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양자 컴퓨터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이제 양자가 이제 되면 비트코인 시장이 뚫린다 이 말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뚫리기보다는 이제 우리 금융 시스템이 그 훨씬 전에 뚫릴 것 같은데요.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. 이제 비트코인을 걱정할 시기가 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.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뭐 우리가 뭐 은행사, 증권사, 뭐 보험사 뭐 이런 거 다 전산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훨씬 더 빨리 뚫릴 것 같은데요.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보안을 제대로 해놨다고. 그건 안 믿거든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그럴 리가 없. 그래서 근데 저도 뜨끔해가지고 그때 물어봤어요. 우리 이제 AI 선생님들한테. AI 선생님들이 한 말은 이제 지금 기술은 택도 없다. 그래서 아무리 구글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큐빅 100만 개 이상은 뭐 어퍼 쓰는 뭐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 지금 뭐 아주 머나먼 미래이고 물론 몇 년 후에는 그게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양자 컴퓨팅을 막는 보안 체계들도 나오고 있다. 사실 구글이 완전히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냥 공격하는 무기만 주고 수비하는 무기는 안 만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사실 그 비트코인 문제가 세계 다 뚫리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. 그래서 퀀텀 레지스턴트 뭐 세큐리티 이걸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. 예. 그 우리 옛날에 좀 바이러스 PC 때 그렇죠, 배포되고 난 V3가 돈 벌었던 것처럼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구글이 노리는 건 오히려 그 방어 시장일 수 있다. 솔직히 구글이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팅도 개발하고 여기 방어 소프트 이거 써 이렇게. 예. 물론 구글만 하진 않겠죠 그거를.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하겠죠.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나중에 언제까지 계속 모아야 되냐? 뭐 그냥 평생이라 보셔요? 아니면 맞아, 뭐 좀 궁금해요. 기간이 있어요? 평생이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네. 근데 이제 이게 4년에 한 번 빠지거든요. 그래서 그 3년 올랐다가 1년 빠지고 3년 올랐다가 1년 빠진 거를 거듭하는데 저는 그게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26년에 그게 뭐 빠져도 뭐 30-40% 빠지고 끝날 것이다. 이번에 큰 조정은 없을 거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6년이 뭐 경기 침체도 올 것 같고 미국 주식도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다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25년에 그 패러다임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. 이제 비트코인 사모아야 된다. 이제 국가 차원, 기업 차원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25년에 이제 큰 버블이 오고 그 버블이 세게 빠지면서 결국은 하락은 클 거라고 봐요. 저는 26년에. 그럼 25년 어딘가에서 파는 게 낫겠네요. 그렇죠. 그 어딘가에서 파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그냥 어깨 정도에서 팔려고 하면은 그냥 121선 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동평균선 121선 쓰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래 욕심을 부려서 이제 머리 근처에서 팔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봐야겠죠. 김치 프리미엄 15% 이상 갔는가 뭐 그런 거 봐야 되고 선물 펀딩 레이트 0.15% 넘어갔는가 그게 이제 선물에 롱으로 많이 쏠려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리고 두려움과 욕심 지표 90 넘어갔나 이런 거 좀 보고 그리고 내 친구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애가 이제 큰 돈을 비트코인에 넣는가 이게 중요하죠. 네. 아직은 지금 대한민국 대중이 코인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묘하게 이제 소위 좀 못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쯤 한번 조정이 이렇게 오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꼭 안 들어가. 그래서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. 대중이 지금. 네. 코인 투자도 하고 네. 또 주식 투자도 하시잖아요. 주식도 하죠. 네. 코인이랑 주식 중에 뭐가 더 재미있어요? 재미가 코인이 훨씬 더 재밌죠, 당연히. 네, 네. 돈이 네. 됐으니까. 네, 그렇죠. 그럼 돈이 더 뭐가 많이 더 벌리고요. 어려워요? 주식도 어렵죠. 네, 기본적으로. 네. 코인은 기본적으로,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설마 과거랑 똑같이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과거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더 놀라고 있어요. 아니, 어떻게 이게 똑같이 움직이냐 하면서. 네. 이 책에 대충 나온 얘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반감기가 오면 보통 조정이 좀 오고 3, 4개월 후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비트코인이 먼저 2달 오르고 그 다음 비트알트 같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설마 이렇게 되겠어 했는데 4월 20일에 반감기하고 9월 6일에 저점을 찍었어요. 4개월 반이거든요. 정확히 2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쭉 가더라고요. 이렇게 그 저점 대비. 간 다음에 11월 9일 정확히 2달
후에 선거가 끝나고 이제 그 트럼프가 된 다음에 촥 가기 시작했어요. 네. 아니 이 말이 되냐?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과거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. 주식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주식은 그래도 조금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래도 과거랑. 이번에 25년에 주식장이 만약에 뭐 AI 버블이 꺼진다던가 예. 뭐 이렇게 주식장이 좀 내려오면은 코인장도 그때 같이 내려올 거라 보세요? 아니면 별개로 움직일 것 같아요? 아니요. 그 주식시장이 빠지면은 당연히 코인도 같이 빠질 겁니다. 네. 그 주식만 빠지고 코인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고요. 네. 그러면 내년에 그래서 저는 25년에 미국 주식도 좋게 봅니다. 네. 오. 미국 주식도 좋게 본다고요? 예. 한 번 더 오른다? 그리고 또 같이 꺾인다? 그쵸. 네.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 주식이 이제 20년대 말까지는 이제 무조건 한 번 꺾는 거는 꺾이는 건 기정사실로 봅니다. 지금 너무 비싸거든요. 네. 근데 올해는 아니다라는 거죠. 네. 올해는 사이클상 아직은 좀 빨라요. 네.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20개 넘게 질문했죠? 네. 호흡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도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. 근데 진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는 진짜 일타 강사. 그러니까 시원시원해서 너무 맞아요. 좋아요. 또 마침 느낌이 뭐냐면 트럼프랑 같이 있는 느낌. 잘 어울리세요. 미국은 느낌도 살짝 나고 책도 순위 더 빵빵 올라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2부에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궁금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